야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샤워할 힘도 없어서 옷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요. 근데 그게 3개월째였습니다. 쉬어도 안 나았습니다. 자도 피곤했습니다. 주말이 와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잘하고 싶었을 뿐인 사람이 왜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리한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입니다. 1974년 그는 헌신적으로 일하던 상담사들이 어느 순간 감정이 메마르고 일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번아웃을 3가지 축으로 설명합니다. 메슬릿의 번아웃 모틀입니다. 첫 번째, 정서적 소진입니다. 감정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공감도, 기쁨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비인격화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동료가 힘들어해도 그래서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냉소적이 된 게 아닙니다. 감정을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성취감 저하입니다.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낸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번아웃의 출발점입니다. 번아웃은 보통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과잉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의 기대에 맞추려고 자기 감정과 욕구를 계속 억누르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인정도 받고 성과도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6개월, 1년 넘게 반복되면 심리적 자원이 고갈됩니다. 2023년 한국 직장인 대상 조사에 따르면 MZ세대의 68.2%가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멈출 수 없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번아웃 상태의 뇌를 촬영하면 정상적인 뇌와 확연히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전두엽의 기능 저하입니다. 전두엽은 판단, 계획,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는 이 영역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컨트롤 타워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결정도 어려워집니다. 점심 뭐 먹을지, 이메일을 언제 보낼지, 이런 작은 선택조차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두 번째, 편도체의 과활성화입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영역입니다. 전두엽이 약해지면 편도체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상사의 사소한 한마디에 심장이 뛰고 동료의 표정 변화에 불안을 느낍니다. 이건 성격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뇌의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 코르티솔의 만성적 분비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번아웃처럼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만성 코르티솔은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2018년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번아웃 환자의 편도체는 정상 대비 과활성화되어 있었고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는 고장났는데 경보 시스템은 계속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도파민 시스템의 둔화입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일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성취를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잘했어 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보상 회로가 작동을 멈춘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번아웃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윤 씨는 입사 3년차 마케터였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팀장은 항상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있으니까 든든해. 처음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일이 점점 몰렸습니다. 지훈이가 잘하니까 더 많은 일이 지우 씨에게 갔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자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안 보면 불안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서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잠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입을 열었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지훈 씨는 화장실에 가서 10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가 떠오르시나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 둘, 예전에 좋아하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셋,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무감각하다. 넷,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다섯, 잠들기 어렵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번아웃인 걸까, 우울증인 걸까, 불안장애인 걸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번아웃은 특정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일, 학업, 돌봄처럼 에너지를 쏟는 활동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조금 나아지거나 휴가를 가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다릅니다. 특정 영역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일도, 관계도, 취미도 모든 것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퇴근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도 즐겁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무거워지는 상태입니다. 불안장애는 방향이 다릅니다. 번아웃이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면 불안장애는 경보가 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집니다. 위협이 없는데도 몸이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 모두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불균형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핵심 회로가 다릅니다. 번아웃은 도파민 보상 회로의 둔화화 중심입니다. 동기와 성취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 시스템의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기분 조절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불안장애는 편도체의 과활성화가 핵심입니다. 위협 감지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겹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번아웃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2주 이상 일상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번아웃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완전한 분리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업무와 완전히 차단된 시간을 확보합니다. 핸드폰 알림을 끄고 메일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만성 코르티솔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야 전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일에서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떨어져야 회복이 시작된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작은 성취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산책 10분, 설거지 1번, 책 1페이지.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내가 해냈다는 감각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도파민 보상 회로를 다시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번아웃으로 둔화된 도파민 시스템은 작은 보상부터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이 먼저 바뀌면 감정이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자기 상태를 말로 꺼내는 겁니다. 혼자 안고 있으면 뇌는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즘 힘들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듭니다. 이걸 정서명명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거나 2주 이상 일상이 어렵다면 전문 상담을 권합니다. 한국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0199 24시간 운영됩니다. 번아웃은 나약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싶었던 사람,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 멈추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이 피로인지 번아웃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무언가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여기까지 심리현미경이었습니다.